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 알림 정보입니다. 요즘 휴대폰 대리점에서 공짜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서 큰 피해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휴대폰 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휴대폰 사기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휴대폰 대리점에서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만 매년 600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될 정도예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공짜로 휴대폰을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서 나중에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오늘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대리점 사기 수법, 두 번째는 인터넷과 전화 사기, 세 번째는 실전 예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챕터입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부터 알아볼까요? 네, 대리점 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짜폰 사기, 두 번째가 요금 할인 사기, 세 번째가 인터넷 결합 사기예요. 공짜폰 사기가 뭔가요?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을 공짜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새 휴대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휴대폰 할부금이 매달 청구되는 겁니다. 아, 공짜가 아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공짜 휴대폰은 거의 없어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한다거나 할부금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성태문 할아버지는 휴대폰 충전이 잘 안 돼서 대리점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점원이 공짜로 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쓰던 폰을 주고 새 폰을 받으셨죠.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한 달 후에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휴대폰 할부금이 매달 3만 원씩 청구되고 있었어요. 2년이면 총 72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항의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상태였어요. 계약서를 읽어보셨어야 했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계약서가 너무 작은 글씨에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어르신들이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원 말만 믿고 서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순진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더 쉽게 당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금 할인 사기는 뭔가요? 지금 내는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A씨는 월 17,000원 내던 요금을 4,000원 깎을 수 있다는 말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확인하니 컴퓨터도 없는 집에 인터넷이 가입돼 있고 요금도 2만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결합하면 요금이 싸진다고 설명했는데 인터넷 요금까지 합치니까 오히려 비싸진 거예요. 게다가 제휴 신용카드로 월 50만 원 이상 써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있었대요. 그건 사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대리점 직원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말들이 있어요. 오늘만 할인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손해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만들죠.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혜택이라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세 번째, 인터넷 결합 사기는요? 휴대폰과 인터넷을 함께 가입하면 싸진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리점이 인터넷을 쓰려고 고객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윤 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인터넷 결합 상품을 했어요. 대리점 직원이 우리 대리점이 인터넷을 쓸 테니 인터넷 요금은 지로로 따로 결제하겠다고 했대요. 그럼 윤 씨는 인터넷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후에 통신료 청구서를 보니 인터넷 요금까지 합쳐져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대리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쓰지도 않는데 인터넷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말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려면 6개월 동안 10만 원 요금제를 의무로 써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1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요금제는 데이터를 엄청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매일 보는 사람들 말이죠. 70대 B씨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10만 원 요금제에 6개월 의무 가입을 하셨어요. 아들이 나중에 알고 따졌더니 대리점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래요. 아들이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대리점과 협의해서 88,000원 요금제로 3개월로 줄였대요. 하지만 이미 2개월치는 10만 원을 낸 상태였고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대리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영점은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라 이런 사기가 많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판을 잘 보시면 돼요. SKT, KT, LG U+ 직영점이라고 크게 써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만 써 있는 곳은 조심하셔야 해요. 직영점과 대리점의 차이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직영점은 통신사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규정을 잘 지키고 사기를 치면 바로 처벌받아요. 하지만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영점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직영점이 집 근처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대리점 직원들도 가족이 함께 오면 함부로 사기를 치지 못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휴대폰을 바꿀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지 마세요. 지금 쓰는 휴대폰이 잘 작동한다면 계속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배터리가 약해졌다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고, 충전이 안 된다면 충전 단자만 고치면 돼요. 굳이 새 휴대폰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요? 정말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될 때만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카카오톡이나 은행 앱이 안 될 때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2년마다 바꿔야 한다는 건 대리점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말이에요. 휴대폰을 오래 쓰면 불편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이런 기능은 오래된 휴대폰도 충분히 잘 돼요. 최신 휴대폰은 게임하고 고화질 사진 찍는 젊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휴대폰 요금제도 자주 점검하셔야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세요. 어르신들에게 적당한 요금제는 뭔가요? 대부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전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1-2기가 정도면 돼요. 카카오톡하고 가끔 유튜브 보시는 정도는 이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7만 원, 8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대리점에서 속여서 가입시킨 거예요. 데이터 많이 쓰신다고 거짓말하면서 비싼 요금제로 바꾸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데이터를 거의 안 쓰시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한 달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지금 요금제가 적당한지 물어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필요하면 더 싼 요금제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이번엔 다른 사기 수법들도 알아볼게요. 보험 사기라는 것도 있어요. 휴대폰 보험을 들면 고장 났을 때 무료로 고쳐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해요.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예요. 1년이면 6만 원에서 12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적용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단순 고장은 안 되고 완전히 파손됐거나 분실했을 때만 돼요. 그럼 보험은 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특히 어르신들은 휴대폰을 조심히 쓰시니까 보험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수리비로 쓰는 게 나아요. 또 부가 서비스 사기도 있어요. 뭔가요? 휴대폰 요금에 이상한 서비스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벨소리 다운로드 게임, 운세 정보 같은 거요. 어르신들은 쓰지도 않는 서비스인데 매달 요금이 나가는 거죠. 이런 부가 서비스는 어떻게 가입되는 건가요? 대리점에서 몰래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 개통할 때 여러 서류에 서명하시잖아요. 그때 부가 서비스 신청서도 섞어놓고 서명받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모르고 서명하시는 거죠. 정말 나쁘네요. 그래서 매달 요금 고지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상한 항목이 있으면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부가 서비스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해요. 고객센터에 항의하면 부당하게 가입된 서비스는 환불해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화하세요. 더 심각한 사기도 있어요. 신분증 도용이에요. 뭔가요? 대리점에서 신분증을 복사한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 명의로 여러 개의 휴대폰이 개통되는 거죠. 그걸로 뭘 하나요? 대포폰으로 쓰는 거예요. 범죄에 사용하거나 팔아버리는 거죠. 나중에 요금 폭탄이 날아오거나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네요. 그래서 신분증은 절대 맡기면 안 돼요. 복사가 필요하면 눈앞에서 복사하고 바로 돌려받으세요.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는 대리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80대 김할머니는 손자 선물로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 명의로 5개의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리점 직원이 할머니 신분증으로 몰래 여러 개를 개통한 거예요. 매달 50만 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대요. 할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데 정말 큰 피해를 보신 거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아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인은 잡혔지만 이미 낸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5세 박할아버지는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대리점을 찾았어요. 직원이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싸다고 했대요. 그래서 바꿨더니 할부금에 비싼 요금제에 보험까지 가입돼 있었어요. 매달 15만 원씩 나왔대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사 직영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영점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알려줘요. SKT는 티월드, KT는 올레샵, LG U+는 U+ 직영점이에요. 직영점이 멀면 어떻게 하나요? 조금 멀어도 직영점 가는 게 나아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볼 수 있거든요. 정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이요? 네, 통신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는 사기칠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거든요. 물론 자녀분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휴대폰을 꼭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중고폰을 고려해보세요. 중고폰이요? 네, 깨끗한 중고폰이 많아요. 새 제품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성능은 거의 똑같고요. 어디서 사나요? 믿을 만한 중고폰 매장이나 통신사 공식 중고폰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품질 보증도 해줘요. 자급제 폰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급제 폰이 뭔가요? 휴대폰을 따로 사서 유심칩만 바꿔 끼는 거예요. 통신사 할부 없이 휴대폰을 사는 거죠. 그럼 매달 할부금을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맞아요. 처음에 휴대폰 값을 다 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싸요. 특히 온라인에서 자급제 폰을 사면 30-40% 싸게 살 수 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정기적으로 부모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해 드리세요. 이상한 부가 서비스나 비싼 요금제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부모님이 휴대폰 바꾸실 때는 꼭 동행하세요. 혼자 가시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도 휴대폰 관련해서 이상한 연락을 받으면 먼저 자녀에게 물어보시도록 말씀드리세요. 효도폰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르신 전용 휴대폰이에요. 글씨가 크고 조작이 간단해요. 필요한 기능만 있어서 복잡하지 않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오늘 일부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짜 휴대폰은 없습니다. 항상 숨은 조건이 있어요. 둘째, 휴대폰 바꿀 때는 가족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셋째, 계약서는 꼼꼼히 읽고 이해 안 되면 서명하지 마세요. 넷째, 직영점을 이용하세요. 대리점보다 안전합니다. 다섯째, 지금 쓰는 휴대폰이 괜찮다면 바꾸지 마세요. 여섯째, 매달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이상한 요금이 있으면 바로 취소하세요. 일곱째, 신분증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여덟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할인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아홉째, 요금제는 3에서 4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요금제는 필요 없어요. 10번째, 의심되면 고객센터나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이 10가지만 기억하시면 휴대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전화와 문자로 오는 사기,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니어 알림 정보 2부입니다. 1부에서는 휴대폰 대리점 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전화와 문자로 오는 사기,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화로 사기치는 걸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요. 목소리 보이스와 개인정보 낚시 피싱을 합친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어떤 수법을 쓰나요? 정말 다양해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척해요. 심지어 자녀나 손자인 척하기도 해요. 가장 흔한 수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수사기관 사칭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줘요. 그럼 어르신들이 놀라시겠네요. 그럼요. 겁에 질려서 사기꾼 말을 다 따르게 돼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검찰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법은 뭔가요? 금융기관 사칭이에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왔다고 해요. 당신 계좌가 해킹당했다. 보안 강화를 해야 한다고 속여요. 그래서 뭘 요구하나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를 물어봐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 최할머니는 농협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믿었어요.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대요. 할머니가 순진하게 번호를 불러줬더니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었대요. 정말 안타까워요. 세 번째는 가족 사칭 사기예요. 이게 정말 악랄해요. 엄마, 나야 나.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들이나 딸, 손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못 알아보시나요? 목소리가 이상해도 감기 걸렸다, 다쳤다고 변명해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교통사고 났다, 회사 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해요. 실제로 많이 속으시나요? 네, 정말 많이 속으세요. 자식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어디야? 이런 질문이요. 사기꾼은 절대 못 맞춰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정말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수법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 예약 도와드린다. 정부 지원금 신청 도와드린다는 전화예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이 어려우시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친절한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수법이에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절대 전화로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또 재난지원금 환급이라는 사기도 있어요. 사용 안 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드린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한번 지급된 지원금은 환급이 없어요.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아시죠? 인터넷 전화번호예요. 요즘 070 전화는 거의 다 사기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왜 070 번호를 쓰나요? 추적이 어려워요. 해외에서도 쓸 수 있고 번호를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좋아해요. 그럼 070 전화는 안 받는 게 좋겠네요? 네,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받더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바로 끊으세요. 개인정보 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사에서도 070으로 전화하나요? 절대 안 해요.
SKT, KT, LG U+ 본사는 대표 번호로만 전화해요. 070으로 전화와서 통신사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이번엔 문자 사기, 스미싱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미싱은 SMS와 피싱을 합친 말이에요. 문자 메시지로 사기치는 거죠. 어떤 문자들이 오나요? 택배 도착했습니다.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죠.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악성 앱이 깔려요. 그러면 휴대폰이 해킹당하는 거예요.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은행 앱 정보가 다 빠져나가요. 무서운 일이네요. 또 다른 스미싱 문자도 있어요. 교통범칙금 미납, 건강보험료 환급, 카드 결제 오류 같은 내용이에요. 모두 가짜예요. 진짜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단해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문자에 링크를 넣지 않아요. 링크가 있으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특히 단축 URL은 더 위험해요. bit, 라이너미, 쿨 같은 짧은 주소요. 요즘 새로운 스미싱 수법이 나왔어요. 지인 사칭 스미싱이에요. 뭔가요? 아는 사람 이름으로 문자가 와요. 결혼합니다. 초대장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친구나 친척 이름이니까 의심 없이 클릭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링크 누르기 전에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정말 결혼하는지, 정말 문자 보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배송 스미싱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택배 관련 문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진짜 택배 문자와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진짜 택배사는 링크를 보내지 않아요. 송장 번호만 알려주죠. 택배 조회는 택배사 앱에서 직접 하시면 돼요. 명절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가 있어요. 명절 선물 사기예요. 백화점 상품권 당첨, 한우 선물 세트 무료 증정 이런 문자가 와요. 공짜라니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개인정보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하면 돈을 빼가거나 물건을 강제로 사게 만들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경품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당첨, 해외여행 당첨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응모한 적도 없는데 당첨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나요? 첫째,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모르는 번호는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절대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다고 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압박해요. 셋째, 가족이나 주변에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의하세요. 넷째,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는 절대 비밀이에요. 다섯째,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진짜 공무원은 신분증을 보여줄 거예요.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좋은 앱들이 있어요. 사기 전화와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앱이에요. 어떤 앱인가요? 안드로이드 폰은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어요. 경찰청에서 만든 공식 앱이에요. 무료예요. 아이폰은요? 아이폰은 피싱아이즈라는 앱을 쓰시면 돼요. 역시 무료예요. 사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자녀분들이 설치해드리면 더 좋고요. 한번 설치하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통신사 부가 서비스도 있어요. 스팸 차단 서비스예요. 통신사마다 이름은 다른데 모두 무료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빨리 대응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말하면 빠르게 도와줘요. 두 번째, 은행에 전화하세요.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송금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1330이에요.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해줘요. 네 번째, 증거를 보관하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송금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해요. 특히 빨리 신고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사실 확인서를 받으세요. 그 다음 은행에 가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해요.
피해가 인정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빨리 신고하고 사기꾼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맞아요.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80% 이상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휴대폰 관련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1335예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요금 청구, 강제 계약, 명의도용 같은 피해를 조정해줘요. 전문가가 통신사와 협의해서 해결해줘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어요. 부당한 계약 취소, 요금 환불, 할부금 면제 같은 성과가 있었어요. 소비자원도 있죠? 네,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는 1370이에요. 소비자 피해 전반을 상담해줘요.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 피해를 도와줘요.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세요.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게 최고의 예방이에요. 부모님 휴대폰에 사기 방지 앱을 설치해드리세요. 통신비 고지서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시라고 하세요.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으시라고 하세요. 의심되면 먼저 자녀에게 전화하시라고 하세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사기 당해도 혼내지 마세요. 창피해서 숨기시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따뜻하게 도와드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2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보이스피싱 예방법입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가족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 전화하세요. 넷째, 070 전화는 받지 마세요. 다섯째, 급하다고 압박하면 일단 끊으세요. 스미싱 예방법입니다. 첫째,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둘째, 공공기관 문자에는 링크가 없어요. 셋째, 택배 문자도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넷째, 공짜 선물이나 당첨 문자는 모두 사기예요. 다섯째, 의심되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세요. 피해 대응법입니다. 첫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둘째,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하세요. 셋째,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넷째, 통신 피해는 1335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예방 앱을 설치하세요. 안드로이드는 시티즌 코난, 아이폰은 피싱 아이즈.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가족과 자주 대화하세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상의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늘 1부와 2부에서 배운 내용들 꼭 기억해주세요. 사기꾼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이웃, 공공기관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